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좀 방송이 길어지고 있는데 부가 많아지고 있죠. 뭐 연말 연시에 이제 또 하고 싶은 얘기들이 좀 쌓인 것들을 방송을 좀 못하고 해서 몰아서 이제 업로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뭐 대한민국의 현재 어떤 상황이 어떤 증오와 미움이 이제 밑바탕이 된 또 정치인들의 이용 그런 상황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볼까 하는데요. 일단 세월호 말씀을 드려볼게요. 왜냐하면 내년에 선거가 이제 선거 때 또 써먹겠죠. 그 다음에 이제 고 노무현 대통령의 죽음,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일어났던 사건인 또 5.18 광주 민주화 운동에 대해서도 또 이용을 많이 하면서 이제 지역 감정도 일으킬 거고, 또 그러니까 국민들의 어떤 동정심도 또 이용을 할 거고. 분명히 말씀드리는데요. 저희는 피해자분들에 대해서는 언급할 생각이 없고요. 그들의 어떤 죽음과 비극을 이용하려는 집단에 대한 분노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미리. 먼저 이제 내년에 또 매년 반복되는 세월호의 진실에 대해서 또 이야기가 나올 텐데,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런 세월호의 진실이 과연 무엇인지. 자, 뭐 이때까지 많은 설들이 떠돌았죠. 뭐 박근혜 씨의 인신공양설, 그다음에 미국 잠수함 충돌설, 그다음에 국정원에 뭐 강제로 뭐 이제 침몰 시켰다는 뭐 그런 것도 있고. 뭐 제가 들은 설 중에서 가장 신빙성 있는 건 넷소의 괴물이 서해에도 살고 있다. 저는 차라리 그게 제일 현실적이지 않나.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꾸 이제 또 의혹이 계속 나오니까 이제 의혹에 대해서 저희가 그냥 결론을 내드릴게요. 여러분들 마음 편하시라고. 자, 제가 생각하는 건 이렇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께서 인신공양설을 기획을 하였는데 국정원에서 옳다구나. 우리도 마침 이제 걸린 게 많으니 이걸 침몰을 시키려고 계획을 했었는데 우연히 지나가던 미국 잠수함에 의해서 연락을 받고 추돌을 한 거죠. 아, 그렇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우연히 연락을 받고 추돌을 했는지 어쨌든요. 사고로 추돌을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충돌하고 도망을 간 거죠. 뺑소니를 친 거예요. 그래서 배가 가라앉는데 해경이 출동을 해서 보니까 이거는 우리 박근혜 대통령 각계에서 인신공양을 하시는 중이구나. 그러고 모든 해경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구경을 하고 있었더라. 그런데 마침 안에 있던 국정원 직원하고 국정원의 사주를 받았던 선장만 탈출을 시켰다. 먼저 탈출을 시켰다. 뭐 이런 게 여러분들이 원하는 진실인지, 그 진실이라고 그냥 그렇게 믿으세요, 그러면. 이게 말이 되는 소리라고 생각하시면은 뭐 저희가 할 말은 없어요. 이게 진실이라고 생각하시면은 믿으세요. 더 이상 어떤 진실을 거기서 캐낼 수가 있습니까? 그냥 해양 사고였어요. 해양 사고. 비극이지만 내가 닥친 비극에 꼭 거대한 이유가 있진 않아요. 우리가 교통사고가 났을 때 누가 사망을 했으면 거기에 대단한 음모가 있진 않아요. 사실은. 큰 비극이었고 선장이 초기 대응이 좀 개병신 쓰레기 같은 짓을 한 거고요. 그렇죠. 선장의 의식도 없고. 그 다음에 해경의 초동 대처가 문제였던 점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보고체계에 문제가 좀 있었고요. 그리고 또 그런 사고에 대한 매뉴얼도 확립되지 않았으니까 이제 엉망진창이 된 거죠. 실제로 서해 회료,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얼마나 퇴화했냐면요. 김영삼 대통령 시절에 초반에 많은 사고가 있었거든요. 근데 실제로 그때 저희가 대통령을 비난하는 목소리는 없었어요. 그렇습니다. 그건 사고였고 그 사고를 통해서 어떻게 대한민국이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냐. 그 부분을 고민을 했었거든요. 근데 수십 년이 지난 후에 어떤 비슷한 해양사고가 났을 때 대한민국은 나라님을 욕을 한 거예요. 이제 그런 거는 사실은 한 거죠, 사회가. 우리 노무현 대통령 때부터 이게 다 노무현 탓이다라는 어떤 그런 생각들이 점점점 이제 지나오면서 결국은 이제 박근혜 대통령 탓에 이제 세월호도 침몰을 했다. 이 생각을 하시는데 여러분들 세월호에 대해서 그냥 여러분이 생각하는 진실을 사실이라고 믿으세요. 그럼 박근혜 대통령 어쨌거나 지금 감옥에 가 있지 않습니까? 인신공양까지 했는데 감옥에 갔어요. 감옥에 가 있지 않습니까? 뭐 어떻게 더 처벌을 할 거예요, 이제. 더 재판을 해가지고 인신공양을 했으니 추가로 또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뭐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됐던 거는 뭐 지금 와서 생각해 보건데 그게 정당한 판단이었나요?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거 대신에 그냥 벌 받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냥 마음 편하게. 여러분도 마음 편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제 정치판에 나중에 또 내년에 이용당하지 마시고 그냥 여러분이 생각하는 거 사실은 믿으세요, 그냥. 그럼 지금 뭐 문재인 정권은 예. 이런 여러 가지 지금 뭐 거의 문화재라고 불릴 정도로 예. 화재 사고도 많고 지금 사건 사고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마찬가지로 예. 뭐 대응이 있고 제대로 된 대응이 있었고 예. 그 이후에 후속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나요? 뭐 아니에요. 없죠. 왜냐하면 문재인 정권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사람이 악에 바치냐면요. 제 입장에서는 예. 이용할 수 있는 죽음은 철저하게 이용하는데 이용 가치가 없는 죽음에 대해서 외면하고 있단 말이에요. 제가 박원순 시장 얘기를 잠깐 저번에도 이전 방송에도 했었는데 네. 지하철에서 어린아이가 문을 고치다 죽어도 네. 언론의 주목을 받지 않으면 박원순 시장은 들리지 않아요. 언론의 주목을 받고 사람들이 비극을 슬퍼하기 시작하니까 마치 방금 안 것처럼 거기 가서 꽃다발 헌화를 하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죽음을 이용하는 정치인들, 죽음을 이용하는 모든 그 인간들을 전 정말 증오하거든요. 타인의 죽음을, 오롯한 생명을 그렇게 이용하려고 하면 안 돼요. 아니고 뭐 개쓰레기들이죠, 다. 미친놈들이에요, 진짜. 예, 뭐 그런 짓을 하면서 뻔뻔스럽게 뭐 비극이 없어. 그리고 문고차 또 죽었잖아요. 똑같은 사고가 반복된다고요. 그리고 남의 일이에요. 자기네 정권에 있을 때 사람들의 죽음은 남의 일이에요. 다 이명박근혜 탓이에요. 세월호 같은 경우도 생각을 해보시죠. 배가 가라앉고 있는데 전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요. 가라앉고 있는 배에 구조대원이 들어가서 구출하는 매뉴얼은 없어요. 그렇죠. 해경 입장에서는 물살이 같이 말려 들어가기 때문에 쳐다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사실은. 근데 이제 그 아무 행위 후속 자체를 조치 없이 선장이 도망간 탈출하라는 방송조차 하지 않고 도망한 그 개새끼가 미친 새끼인 거지. 그것을 구조하지 못했다. 그것을 대통령이 다 책임을 져라. 이거는 옛날 왕이 비가 안 오니까 기우제 지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거랑 거의 비슷한 맥락이거든요. 심지어 조선시대에도요. 기우제를 지내자고 주장하는 양반들도 기우제를 지내는 왕도 심지어 가뭄으로 고생하는 백성들도요. 그게 왕 탓이라고 생각을 안 했어요. 그냥 형식적으로 하는 거지. 하여간에 여러분들도 냉정하게 이용을 당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발 그렇게 유가족 분들도요. 당장 편들어준다고 거기 결국 이미지만 안 좋아지지 않았습니까? 철저하게 이용만. 지금 이용 가치 없으니까 그분들 누가 신경 써줍니까? 제가 장난컨대요. 그분들 중에 한두 분 정도 아마 공천 받을 수도 있고요. 예. 비례대표 나갈 수도 있을 거예요. 예. 그 정도로 마무리하고 대충 끝내는 거지. 이거 조사 계속하면 할수록 뭐만 드러날 거냐면요. 해경의 초기 대응의 미숙함만 드러날 거고요. 그렇죠. 이 침몰과 관련해서 청와대가 예. 할 수 있었던 일은 아무것도 없었다는 것만 드러날 뿐일 거예요. 그래서 지금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도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뭐 여러분들이 보는 영화의 어떤 어벤져스라든지 슈퍼맨이 존재하는 나라가 아니에요. 그들이 있어가지고 그런 사고를 갖다가 이렇게 네. 뭐 그리고 그런 음모를 기획할 정도로 뛰어난 공무원들이 있는 나라도 아니에요. 슬픈 얘기지만. 그리고 뭐 냉정하게 따져서 박근혜 대통령이 그랬다고 하면 그분이 그런 기획을 할 수 있었다고 그런 능력을 가졌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 정도 능력이 있으면 탄핵 됐겠습니까? 네,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그런 사고가 발생했을 때 가장 이익을 많이 받았던 집단이 어느 집단인지 생각을 해보세요. 누가 세월호를 침몰시켰다면 이익을 본 자들이겠죠. 바보가 아닌 이상. 어느 누구도 바보처럼 자기한테 해가 되는 그런 큰 사고를 기획하지는 않아요. 아니 국정원에서 자기들이 덮으려고 서류 몇 장 조작하면 끝날 거를 배를 침몰시킵니까? 아니 대한민국 국정원이 그렇게 능력 있는 집단이 아니에요. 지금 보세요. 뭐 이제 북한에서 미사일 쏘는지 안 쏘는지도 모르고 그것도 몰라가지고 앉아있는 애들인데 걔들이 뭘 하겠어요. 국정원 친구들이. 하여간에 여러분들이 이성적으로 생각을 하세요. 이성적으로. 그냥 우르르 몰려가서 좋아요나 누르고요. 우르르 몰려가서 국민청원에 링크나 걸고 그런 짓을 좀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판단해야지 왜 내 판단을 남한테 맡깁니까 자꾸. 그리고 또 5.18 또 민주화 항쟁 같은 경우에 뭐 본인의 고향이죠. 예, 부모님들과 모든 친지들이 예. 살고 있는 지역에 대한 얘기긴 한데 예. 조심스러운 얘기죠 사실. 예. 근데 전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제 뭐 지금 뭐 전두환 전 대통령 아직까지 살아 계시지만 그분에 대한 어떤 증오심이나 어떤 그 범죄인으로서 이제 우리가 많이 생각을 하는데
자, 이제 입장을 바꿔놓고 그 이전에 발생했던 6.25 사변, 6.25 이제 한국전쟁이죠. 한국전쟁 때 그 주역인 김일성의 이제 손자죠, 사실은. 직계 손자죠. 예, 직계 핏줄이에요. 손자의 거기는. 김정은 우리 국방위원장에 대해서는 우리 은이죠. 예. 지금. 분노하십니까? 국가에서 뭐 굉장히 미화 작업을 또 하고 있어요. 문재인 대통령 또 지금 심지어 뭐 최근에 천안함 때도 우리 피 같은 우리 젊은 예. 청춘들이 얼마나 많이 사망을 했습니까? 그런데 자 보세요. 사람이 죽음에는 물론 죽음의 가치를 뭐 매길 수 있다 그러면은 뭐 할 말이 없지만 어떤 죽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변함이 없어요. 누군가는 희생이 네. 되고 누군가는 이제 돌아가시고. 가치 없는 죽음이 어디 있습니까? 예. 모든 생명은 다 가치가 있거든요. 자, 그런데 어느 죽음에는 특별한 더 가치를 부여를 하고 또 우리 장병들 같은 경우에는 또 다치거나 이제 거기서 사망했음에도 불구하고 누구도 그분들의 입장을 크게 대변해 주진 않아요. 발목 날라간 친구한테 찾아가서 우리나라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짜장면 먹고 싶은 거 이런 거 그런 생각 없냐고 물어보는 뭐 그런 상황 아닙니까? 뭐 좀 답답하긴 한데 여러분들 지금 생각을 냉정하게 하셔야 되는 게 자, 우리가 지금 현재 정말로 증오를 해야 되고 미워할 사람이 누구인가에 대해서는 냉정하게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그리고 모르겠어요. 6.25가 워낙 오래된 얘기라서 그 이전에 또 일본 제국주의 시대도 있었지만 그때 이제 희생당하신 분들의 가족들도 어마어마할 거예요. 어마어마하죠. 뭐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외조부로 그때 6.25 한국전쟁 당시에 이제 돌아가셨는데 외조부께서 그 가족이 어마어마함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북한에 대해서 절대적인 사랑을 보내고 있는 우리 현재 집권당과 그 지도자, 우리 대통령 각하에 대해서 어마어마한 어떤 지지를 보내고 있는 건지. 어떻게 우리 은이라는 말을 인터넷에 쓸 수가 있고요. 어떻게 김정은에 대한 피규어 상품이나 그 책들이 어떻게 나올 수가 있냐고요. 대한민국 땅에서. 자, 제가 우리 전두환 전 대통령을 피규어 상품을 만들고 우리 두환이라고 표현을 한다면, 예, 우리 환이라고 표현을 한다면 이게 용납이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제 생각이라는 걸 계속 하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냉정하게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한국전쟁 때는 수백만 명이 죽었어요. 수백만 명이 죽고 대한민국 국민뿐만 아니라 군인 그리고 외국에서 파병 온 외국 군인들까지 그렇죠. 어마어마하게 죽었어요. 어마어마하게 죽었고 뭐 극단적으로 비교를 하면은 뭐 광주 민주화 항쟁 때 이제 억울하게 돌아가신 분들 많죠. 네, 많지만 그 수를 절대로 비교를 했을 때 뭐 그거 가지고 사람이 절대 악을 판단하는 건 아닙니다만은 그냥 뭐 숫자로만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려도 이게 어느 쪽이 더 책임이 큰지 그리고 실질적인 분단의 책임이 어느 쪽에 있는 건지 뭐 이승만 대통령이 분단의 책임이 있다고 막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럼 뭐 김일성이는 양보했냐고 그때. 그렇잖아요. 상황이 그땐 그랬어요. 그땐 그랬고 그리고 더 많은 사망자를 일으킨 어떤 커다란 전쟁이라는 걸 일으킨 거는 사실은 북한이잖아요. 근데 어떻게 우리 은이라는 말을 어떻게 할 수가 있냐고요. 아니 일본한테는 그렇게 사과해라 배상해라 뭐라고 개쌍욕을 하면서 북한한테는 어쩜 그렇게 한마디도 못할 수가 있냐고요. 어떻게? 그래도 뭐 일본 같은 경우에는 뭐 형식적인지 뭐 진심이 담기지 않았는지는 어쨌는지 모르지만 미안하다. 미안하다는 말은 돈이라도 좀 했잖아요. 지어줄게. 예. 그러니까 그 돈이라는 거는 정말 중요한 건 아니지만요. 액션이라도 취했단 말이에요. 최소한에. 근데 뭐 김정은 뭐 김일성 뭐 북치민들 뭐 김정인 뭐 인정했습니까? 이게 남치민들? 이미 이제 고인이 되셨으니까 그렇다 치지만 뭐 김정은이라도 뭐 그런 반성하는 그런 투의 어떤 언행을 한 적도 없잖아요. 당당하잖아요. 뭐 전두환 씨 같은 경우에는 제가 개인적으로 뭐 돌아가시기 전에 미안하다는 사과 한마디만 해도 또 좀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뭐 그건 그분의 개인적인 네. 판단이고 그 양반도 뭐 나오는 얘기로는 예. 실제로는 뭐 이제 사람이 죽고 했을 때 굉장히 뭐 당황했다라는 게 일단은
뭐 유력한 얘기잖아요. 예. 사실은 뒷이야기 중에서 예. 그게 4.19처럼 번질까봐 예. 오히려 학생들이나 예. 이쪽에서 사망자가 나오는 거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무서워했다고는 한단 말이에요. 이제 예. 현장에서 어쩌다 보니 이제 그렇게 돼버린 건데 그렇죠. 제가 5.18 비하하는 건 아니고요.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비하하는 건 절대 아니고요. 어쨌든 우리나라 대한민국 역사의 비극이에요. 비극인데 그러니까 왜 이용할 수 있는 죽음만 철저하게 이용하느냐라는 거예요. 이 정부가 우리 천안함에서 지금 국사교과서가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예. 천안함 쪽 뭐 의문의 폭파 사고라는 식으로까지 역사교과서에 나왔다고 하는데 사실은 뭐 이게 무슨 미친 개소리냐고요. 뭐 천안함이라든지 연평도 포격이라든지 이런 사태로 우리 사과 한마디 들었냐고요. 예, 군인들이 우리 젊은 군인들이 많이 목숨을 잃었는데 왜 그분들의 어떤 일에 대해서는 국가 지도자께서 나서서 뭐 위로를 크게 해준다든지 이런 게 없잖아요, 사실은. 제가 갱년기가 와서 눈물이 많아지긴 했는데요. 예. 그 군인들이 죽고 막 이랬던 뉴스를 보면 제가 많이 울었거든요. 저는 진짜 예. 저희 군대 갔다 온 분들 다 공감하실 거예요. 그냥 사실 갔다 오는 거예요. 내가 목숨을 걸었다는 생각을 실제로 하는 경우는 잘 없어요. 그냥 부르니 가는 거고 예. 끝났으니 제대하는 거고요. 그렇죠. 근데 그 군인들이 죽었다는 뉴스를 보면서 이게 정말 나라를 지켜러 내가 총을 들고 간다는 게 목숨을 담보로 하는 일이구나라는 걸 세상 깨달았거든요. 그리고 많이 울었는데 그건 정말 희생이에요. 그렇죠. 정말 희생이에요. 내가 원해서 간 것도 아니고요. 일방적인 공격에 의해서 반격 한 번 못하고 죽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이용 가치가 없다라고 판단을 하거나 오히려 자기들이 이용하기에 방해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정치권에 계신 분들도 좀 반성을 하셔야 되는 게 인간으로서 어떤 기본적인 도리를 좀 지키셨으면 좋겠어요. 뭐 이렇게 다른 사람의 죽음을 정치적으로 이용하거나 이러는 거는 좀 솔직히 내년 총선부터는 또 이용해 먹을 거란 말이에요. 예, 분명히. 안 했으면 좋겠어요. 사실 그리고 그런 이용한다는 거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들도 냉정하게 판단을 하셔야 돼요. 뭐 진짜 이런 말씀까지는 좀 드리기는 뭐하는데 대한민국에는 두 가지 종류의 사람만 있잖아요. 군인 아닌 민간인. 그렇죠. 예, 그런 말들이 있잖아요. 사실은 군인들이 물론 방금 말씀하신 이제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사실은 군복 입고 돌아다니는 분들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존경을 해야 돼요. 그냥 군발이라고 치부할 문제는 아니에요, 예, 사실. 아니 전쟁이 나면 제일 먼저 그 사선에 뛰어들 사람들이 군인이고 뭐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형제 자매고 여러분들의 아들 딸이고 여러분들의 형 동생 친구예요 다. 근데 이제 뭐 군인을 무슨 바퀴벌레 보듯이 이제 비하하거나 이런 것들이 많은데 아니 대한민국을 지금 지지하고 지탱하고 있는 게 사실은 북한의 위협부터 지금 제일 많이 희생을 하고 있는 게 우리 군인들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뭐 모르겠어요. 뭐 이제 생각이 없어가지고 그러고 사시는지는 모르겠는데 좀 생각을 하고 어떤 다른 사람의 죽음에 대해서 이용당하지 않고 또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진짜 누가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있는가에 대해서도 생각을 좀 해보시라는 거죠. 네. 그리고 뭐 말이 나와서 그러는데 자, 우리 일본 제국주의 시대의 어떤 그 긴 강점기, 예, 그때 때문에 이제 일본에 대한 어떤 적개심이 있죠. 저도 있어요. 굉장히 강하죠. 네.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소위 말하는 중국한테 침략당한 거는 뭐 적개심이 뭐 다 사라졌습니까? 어때요? 아, 청나라 때 우리 소현세자. 아유, 야. 아니 왜 그런 식으로 역사를 계속 뒤집어 가버리면 모르겠어요. 대한민국이랑 인접한 모든 국가는 다 우리의 원수예요. 근데 오늘 우리 문재인 대통령 각하께서 베이징 가가지고 또 시진핑 주석 만나고 다 만났겠네요. 이제 지금쯤이면. 네. 만나러 가지 않습니까? 아니 그러면 뭐 중국은 너무 오래된 이야기니까 그렇고 아니 뭐 중국뿐만입니까? 러시아도 그렇고 프랑스도 그렇고 뭐 미국도 침략을 했잖아요. 신미양류 있잖아요. 신미양류. 뭐 프랑스도 그렇고 뭐 우리나라 뭐 숟가락 한 번씩 다 담근 나라들 천지잖아요. 그럼 다 외교 단절하고 그럼 그냥 뭐 다 사이좋게 지낼 생각 안 해야죠. 그러니까 웃긴 게 지금 반미는 정당화되고 있으면서 예. 반북은 예.
무슨 사람을 벌레 보듯이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니, 지금 대한민국이 아니 미국이 신미양요 때 우리나라 조선 백성들을 갖다가 수백만 명씩 학살했습니까? 아니죠. 그리고 일본 강점기 때 수백만 명이 죽었나요 혹시? 아니요, 그러진 않았죠. 그렇진 않았을 거예요. 뭐 저희가 뭐 숫자로 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그러는데, 근데 명백하게 한국 전쟁 때는 어마어마하게 자, 생각을 희생이 해보시죠. 됐잖아요. 일제시대 때 같은 경우는요, 세계 강국들이 예. 다 소위 말하는 제국주의. 예, 그렇죠. 라는 게 정당화되던 시절이에요. 예. 쉽게 말하죠. 일본을 찬양하는 건 아니고요. 그런 문화 속에서 비극적인 일이 일어났어요. 예, 우리 조선한 입장에서는. 나라의 무능함에 의해서 예, 사실 힘이 국민들이 없으니까. 잘못한 것도 없어요. 예, 그런 비극적인 일이 일어났고 거기서 일본인들이 좀 나쁜 짓을 많이 했죠. 분노합니다. 저도. 그리고 그 세계 2차 대전 직후에 예. 이후에 예, 전쟁이 터부시되던 시절에 예. 전쟁이 터부시되던 시절이에요. 이제 2차 대전이 끝난 직후예요. 그렇죠. 근데 불과 몇 년 안 돼서 북한군이 예, 남쪽에 쳐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거야말로 정말 고의성이 명백하고요. 명분도 없는 전쟁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전쟁에 대해서는 아무도 이제는 언급하지 않고 이것을 언급하면 굉장히 보수적인 사람인 양 얘기를 하게 되는데 제가 이 방송 초반에 말씀드렸던 게 민족주의야말로 혈족주의야말로 가장 고리타분한 보수 색채예요. 전쟁을 한 그 순간에 민족이고 뭐고 없는 거예요. 그렇죠. 뭐 여러분 만약에 이웃 아저씨가 뭐 여러분한테 나한테 칼을 찌르는데 찌르든지 우리는 같은 동네 사람이라고 부둥켜 안을 거냐고요. 그러니까 그 정도 박애주의자십니까? 생각을 좀 정확하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정확하게 하셨으면 좋겠고. 우리은이라니 난 진짜 화가 나가지고. 그리고 이게 그렇게 이제 어떤 국민들을 선동하는 정부가 과연 제정신인 건지 또 한번 말씀드려 볼까요? 자, 우리가 일제시대에, 그러니까 일제 강점기 때 친일 인사들을 정확하게 숙청을 못 해가지고, 제거를 못 해가지고, 이 사태가 왔죠. 나라가 이 꼴이 왔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6.25 때 발생해가지고, 이제, 우리가 말하는 뭐 속된 빨갱이, 공산주의자들은 숙청을 했습니까? 지금 뭐 청와대에 지금 앉아 있잖아요, 다. 청와대 뭐 참모들이나, 뭐 장관들이나 해가지고 다 앉아 있잖아요. 아니, 도대체 일본 제국주의 시대 때 친일 인사들은 숙청을 안 했다는 거에 대해서는 엄청나게 비난을 하면서 어떻게 공산주의자들을 숙청을 안 한 거에 대해서는 아무도 언급을 안 하는 거죠? 이게 정상적인 상황입니까, 지금? 미국에서 있었던 메커시즘 열파하고는 다른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나라는 직접적으로 전쟁을 겪은 나라란 말이에요. 그렇죠. 우리나라 땅에서 예. 공산주의자들에 의해서 전쟁을 겪을 수밖에 없었던 강제적으로. 이런 나라에서 메커시즘 열풍이 더 불었으면 불었어야죠. 물론 그것을 여당에서 과거 한나라당에서 많이 정치적으로 이용한 것도 사실이고요. 네. 그 부분은 사실이에요. 근데 이용할 만했어요. 마찬가지로 세월호 이용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죽음을 이용하면 안 된다는 건데 지금처럼 무조건 북한을 무조건 우리 민족이라고 생각하면서 보듬어야 된다? 아니 북한한테 사과 한마디 들었냐고요. 일본하고는 그렇게 적개시하고 싸워야 된다고 얘기하면서 뭔 놈의 북한만 얽히면 무조건 우리가 받아들여줘야 되냐고요. 그 6.25 유가족들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그 천안함 유가족들 마음은 어떻겠냐고요. 그 천안함 유가족들 모아놓고 6.25 때 뭔 짓 했습니까? 김정은이랑 사진 찍은 거 화보집 보내줬죠. 미친 새끼들 아닙니까? 자기 아들 죽인 그 나라의 지도자랑 웃으면서 우리 화해했더염 이딴 사진이나 뿌리는 게 지금 문재인 정권의 대가리 수준이라고요. 그게 할 짓입니까? 자식 죽은 부모들한테? 아빠 잃은 자식들한테? 개 씨발 새끼들이지 진짜? 우리 박근혜 대통령 사진을 갖다가 뭐 그분이 직접적으로 책임이 있는 건 아니지만 그분이 활짝 웃고 있는 사진을 갖다가 세월호 유가족들한테 던질 수 있겠냐고요. 이게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미친 새끼들이지. 자, 여러분들 냉정하게 항상 생각을 해라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자, 무엇이 진실이고 무엇이 진실이 아닌지는 사실은 더 이상 중요하지는 않아요. 이미 돌아가신 분들은 계시고 그 다음에 사고는 일어났어요. 사고는 일어났어요. 그러면 그분들에 대해서 애도하는 마음을 가져야지 그분들을 갖다 계속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집단, 여당이든 야당이든 다 나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은 그런데 휘둘리지 마시라는 겁니다. 투표를 잘하시고. 정치는 미래예요. 과거가 아니라 미래예요.
정치 죽음을 이용을 하려면 이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이 나라를 어떤 식으로 시스템을 제대로 만들어서 바꿀 거냐를 고민하는 정치를 찍는 거지. 이 새끼가 죽였어요. 저 새끼가 죽였어요. 그런 거 떠들면서 저 새끼 죽여라! 이런 애들이나 뽑는 게 정치가 아니라고요. 정치는 우리 미래가 걸린 문제입니다. 과거를 따지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세월호 죽음이 이제 굉장히 좀 원통하고 그분들에 대한 애도를 표한다면 사실은 어떤 우리나라 국가 재난 시스템에 대해서 그분을 비난해야죠. 공약을 거신 분들을 투표를 하세요. 지금 그런 게 있냐고요. 세월호 죽음을 얘기하면서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그러면 이것저것 얘기는 했어요. 뭐 어쩌고저쩌고. 지금 그대로 되고 있어요? 안 되고 있다고요. 안 되고 있어요. 포항에서 지진 난 거 아직도 해결 못 하고 있어요. 저 깜짝 놀랐습니다. 이번에 2년 전 얘기거든요. 자, 그냥 간단히 얘기해서 우리 북한에서 남침을 해가지고 전쟁이 일어났는데 그러면 그런 사태가 더 이상 발생되지 않도록 국방을 튼튼히 하고 휴전선을 공고히 지키고 이런 정책을 피고 있냐고요. 뭐 GP 다 철수시켰잖아요. 뭐 정찰기도 뭐 못 띄우고 뭐 휴전선 근방으로 몇 킬로까지는 군사적인 행동도 못하게 하고 이게 지금 정상입니까 사실은? 나약한 몽상가가 주장하는 평화주의는요. 그냥 게으름뱅이에요. 질 나쁜 게으름뱅이일 뿐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국제관계라는 게 아시겠지만 힘의 논리지 정의의 논리는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미국이 힘이 센 게 정의롭기 때문이 아니라 힘이 세니까 얘들이 주장하는 게 정의처럼 들리는 거예요. 맞죠. 사실은. 예, 그렇죠. 근데 개뿔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힘도 없어요. 현실은 직시해야죠. 지금 미군이 철수한다 갑자기 우리나라 국방력이 세집니까? 아니거든요. 내실을 가지는 것도 아니고 국방력이 세지는 것도 아니에요. 오히려 국방력을 감퇴시키고 있으면서 미군 철수는 주장을 해요. 그리고 북한이랑 화해했는데 북한은 족가는 소리 하고 있네 그러면서 미사일 쏘고 있어요. 그러면서 뭐 소대가리, 개대가리 이딴 얘기는 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나라의 국군 통치자 아닙니까? 대통령이면 통수권자인데. 국군 통수권자인데 그런 사람한테 그런 모욕적인 언사를 펼치고 있는데 쩝쩝거리면서 허허 그렇습니까? 그 지랄하면서 손만 내밀고 있는 거 제발 악수 한번 해주세요. 저 사진 한 번만 찍게 해주세요. 이게 다 뭐 때문이냐? 선거 때문이에요. 그렇죠. 이 미친 나라가.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생각하고 내년에 투표 잘 해주세요. 눈 꿈뻑거리면서 쩝쩝거리고 아주 꼴보기 싫고요. 이제는 하는 짓 보면은. 그리고 진짜 대한민국에 가장 위협이 되는 게 무엇인지도 정확하게 생각해보세요. 뭐 제가 봤을 때는 25일 뭐 근방으로 해서 축포 한번 쏠 것 같은데 쏘실 거예요. 그분들은. 뭐 그냥 대다수의 국민들은 또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갈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일본이 대한민국 그 영토를 넘겨서 서해 쪽으로 미사일을 발사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가만히 있겠어요, 여러분들? 저도 가만 못 있어요. 네? 근데 북한이 하면 뭐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뭐 다른 우리 민족이니까 하면... 우리한테 안 쏜다고요? 네? 걔들 우리랑 전쟁한 나라예요. 착각하지 마세요. 최소한 적어도 일본은 우리랑 전쟁을 하지는 않았어요. 그렇잖아요. 뭐 독립군들이 뭐 싸우고 했다는데 그건 전쟁이 아닌 거죠. 대규모로 그렇게 많은 어떤 희생자를 내면서 전쟁을 한 나라는 모르겠어요. 과거 역사는 또 있겠지만 가장 최근에는 한국전쟁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적화 통일의 어떤 그런 생각을 아직까지도 버리지도 않고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휴전국가예요. 휴전국가죠. 네. 그러니까 현실을 정확하게 생각을 했어요. 지금 뭐 평화롭게 다 살고 있으니까 뭐 부동산 정책이 어떻고 뭐 최저임금이 어떻고 지금 뭐 안에서 북적북적 하는데 사실은 냉정하게 외부의 가장 큰 위협의 요소는 지금 뭐 제거할 수도 없고 우리가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완벽한 방어를 하고 있는 상황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여러분들 좀 안타까운데 하여간에 한 번쯤 선거 때만이라도 생각을 잘하고 투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뭐 김정은이랑 사진 찍고 이러는 거 또 선거 파플에서 100% 나오거든요. 예, 뭐 그런 거에 현혹되지 마시고요. 그 전에 뭐 또 한 번 만날 수도 있어요. 만난다고 평화가 이렇게 실현되고 그러는 건 아닙니다. 그냥 만날 뿐이거든요. 그러니까 제발 그런 거에 이용당하지 마시고요. 아까도 말씀드린 통일이라는 건 어느 한쪽의 멸망을 전제하는 거기 때문에 쉽지 않은 독일하고는 완전 다른 문제예요. 독일이 서로 자기들끼리 전쟁했습니까? 아니거든요. 적어도 민간인 통로도 있었고요. 우리나라랑은 완전히 다른 상황이라는 건 좀 염두에 두셔야 될 거예요.
자꾸 독일 통일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으셔가지고 제가 한 말씀 드렸습니다. 하여간에 이제 얼마 남지 않은 2020년 여러분들 뭐 어떻게 연말 잘 마무리하시고요. 연말 전에 뭐 저희가 또 방송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뭐 하여간에 마무리 잘 하시고 일단 잘 보내시고요. 예, 메리 크리스마스 하시고요. 음주운전은 절대 하지 마시고요. 예, 음주운전은 뭐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무슨 법이니 무슨 법이니 그런 거 다 예. 필요 없고요. 일단 우리가 기본적으로 해야 될 거는 지켜가면서 우리가 누구 욕할 때는요. 내가 지킬 거 최소한 건 지켜가면서 욕을 해야 되니까. 한 잔쯤은 괜찮겠지 이런 생각도 하지 마시고. 안 됩니다. 예. 하여간에 대리 시스템 잘 되어 있으니까. 잘 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토가 좁아서요. 대리운전 괜찮아요. 예, 아주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그럼요. 저렴한 가격에 대리운전을 이용할 수 있는 나라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하여간에 사고 안 나도록 다 조심하시고. 술 한잔 하셨다고 자기보다 약하신 분들한테 갑질하시지도 마시고요. 우리가 다 같이 사는 사람들, 공동체라는 의식만 잘 가지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적어도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끼리요. 예. 네. 여러분들 그러면 시청해 주셔서 고생 많으셨습니다. 안녕.